제 2절입니다. 고용노동부 워크넷 같이 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의 워크넷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거기에 나와 있는 주메뉴 등등 그 내용을 옮겨서 정리한 겁니다. 이것이 매년 홈페이지가 개편되기 때문에 매년마다 제가 일일이 확인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런데 이게 1년 동안 쭉 가면 좋겠는데 도중에 또 살짝씩 개편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이렇게 출판할 때마다 확인해가지고 그때마다 이렇게 수정을 하고 보완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워크넷. 자,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간 날 때에, 심심할 때, 자, 한번 직접 워크넷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가 한번 클릭해보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할 때보다 직접 보면은 그 자체가 공부니까요. 먼저 워크넷에 네이버든 다음이든 아니면 줌이든 간에 네이버에 들어가서 일단은 저는 네이버 좋아합니다. 들어가서 워크넷을 치게 되면 그 안에 먼저 맨 처음에 화면 뜨는데 거기에 4가지가 뜹니다. 첫 번째 구직창, 구인창, 그 다음에 직업진로창. 하나 더 추가된 것이 고용정책입니다. 일단 워크넷에, 자, 워크넷 하나 보겠습니다. 워크넷에 들어가면, 자, 뜨는 게 뭐라고요? 이거를 좀 노랗게 볼까요? 먼저 크게 구직이 뜨고요. 구직창, 그 다음에 구인창, 그 다음에 직업 진로창, 그 다음에 고용정책. 이렇게 크게 4가지가 뜬다 그 얘기죠. 고용정책은 요번에 새로 이제 추가된 겁니다. 이렇게 4가지가 뜨는데 이렇게 자, 그 중에 이제 하나하나 분리해서 이제 책에다가 정리해 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1번 해놓고 1번 요거 구직이라고 하는 이제 창입니다. 그래서 구직창을 클릭하게 되면 주 메뉴가 뜬다 그 얘기죠. 그 주 메뉴가 여기 1, 2, 3, 4, 5 딱 나와 있는데 첫 번째 1, 2, 3, 4구나. 첫 번째는 채용 정보 있습니다. 뭐라고요? 클릭하게 되면 주 메뉴가 채용 정보. 요거를 그러면 상단에 쭉 뜨는 거니까 채용 정보 뜨고요. 그 다음에는 청년 친화 강소기업. 청년 친화 강소기업. 이렇게 뜨고요. 세 번째로는 취업 도우미. 마지막으로 이제 내 정보 관리가 뜨는데 요거는 내용은 의미 없죠. 있다는 것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구직창 클릭하게 되면 주 메뉴 상단에 이렇게 4가지가 뜨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채용 정보 첫 번째를 클릭하게 되면 그 나오죠?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것이 왼쪽에 쫙 뜬다는 얘기예요. 특기 중에서 기억, 채용 정보 검색. 중요한 거 한번 골라서 할게요. 채용 정보 검색. 요 채용 정보 검색을 클릭하게 되면 요 안에 있는 내용이 뭐냐? 근무 지역. 요것도 요번에 개편되면서 내용이 다 바뀌었습니다. 있었던 게 사라지게 되고요. 여러 가지 구성 요건이 다 바뀌었어요. 근무 지역, 희망 직종, 희망 임금, 학력, 경력, 우대 조건, 장애인, 채용 희망, 이메일, 입사 지원, 등록 기간, 검색 키워드, 제공 정보처, 고용 형태, 근무 시간, 교대 근무 여부, 기업 형태별, 사원수, 근무 편의, 병역 특례, 자격 면허, 기타 5대사항. 채용 구분, 양이 많지, 그죠? 이것이 쫙 뜹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얘를 물어봐요. 다음 중 채용 정보 검색에 해당하지 않는 것 해서 여기에 뭐가 없냐면요. 연령. 뭐가 없습니까? 여기는 현재 연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령 없다는 거 하나만. 얘가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디귿에 있는 요것이 중요합니다. 기업 형태별.
얘는 시험에 너무 잘 나와요. 중요해요. 바로 우리는 자, 채용 구직창, 현재 크게 구직창에 있는 첫 번째 주메뉴인 채용 정보 안에 있는 내용을 보는 겁니다. 어디에 있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기업 형태별 굉장히 중요해요. 다음 중 기업 형태별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요것도 하나 추가됐죠. 강소기업 추가된 것이 청년, 친화 강소기업, 대기업, 공무원, 공기업, 공공기관, 외국계 기업, 벤처기업, 일학습 병행기업. 여기 없는 게 있죠. 뭐가 없습니까? 바로 금융권 기업 없잖아요. 여기 없는 것. 여기 없는 것. 없는 것. 금융권 기업 없죠. 하나 더. 중소기업 없잖아요. 이런 것들이 있다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자체를 외우지 않아도 그냥 여기 있는 내용만 알고 있으면 없는 것 어떤 게 나와도 다 맞추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채용 정보 중에서는 요 정도만 봐주시고요. 중요한 것만 골라서 합니다. 다 못 봅니다. 그 다음에 2번 청년 친화 강소기업은 요거는 그냥 요번에 처음에 추가된 것이니까 어떤 것인가 정도만 읽고 넘어가자고요. 고용노동부 선정 청년에게 추천할 만한 작지만 강한 기업이다. 그 다음에 기업 현장 탐방, 청년 친화 강소기업 채용 정보, 강소기업 채용 정보 이런 것도 있다 그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여기에 방금 한 것이 이제 요거 두 번째 이제 요거 한 것이고요. 자, 세 번째는요 취업 도우미 요거. 취업 도우미를 클릭하게 되면은 고용 뉴스, NCS 활용 가이드. 그러니까 NCS가 뭐죠? NCS는 국가 직무 능력 표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NCS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NCS. 아시겠죠? 여기 NCS가 여기 취업 도우미 있는데 이 취업 도우미는 어디 있다고요? 구직창에 있다. 그래서 NCS가 다른 구직창이 아닌 뭐 구인창, 직업진로 이런 데 있다라고 하면 틀리겠죠. 그래서 NCS는 구직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워크넷 취업 성공 수기, 취업 가이드. 그 다음에 두 번째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있는데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A부터 성취 프로그램, B 행복 내일 취업 지원 프로그램 하면서 C, D, E 해놓고 끝까지 보시면은요 쭉 나오죠. 맨 끝에 이제 N까지 맨 끝에 취업 지원 프로그램 일정 안내 전, 그 위에 M은 취업 능력 향상 프로그램까지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 내가 이거 읽어주면 시간만 아깝잖아요. 여러분들이 복습할 때 한 번씩 정독을 싹 해주고요. 이 중에서 하나만 좀 보자고요. 어디 보냐면요. 자, 거기에 I 보시면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나옵니다. 뭐가 나온다고요? 단기 집단 상담 프로그램. 자, 요것만 좀 하나 합시다. 보시면 개인적인 사정으로 장기간 하면요 3회에서 5일이고요. 프로그램 참여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4개 필요한 부분만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집단 상담 프로그램의 단기, 즉 3에서 4시간이다. 그러니까 단기, 얘는 뭐라고요? 얘는 3에서 요거를 오른쪽 한 거니까요. 빈 공간 남겨줘야 여기도 좀 판사하겠죠. 자, 단기는 뭐라고요? 단기는 서너 시간. 요거 말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장기는 뭐예요? 장기는 3에서 5일입니다. 장기는 3에서 5일. 요것만 여러분들이 구분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단기 서너 시간. 단기 서너 시간, 장기 3에서 5일. 근데 단기가 3에서 5일 틀리겠죠. 아시겠죠? 장기가 서너 시간 틀리겠죠. 그래서 요걸로 구분을 좀 시켜주는 게 좋다. 단기 서너 시간, 장기 3에서 5일. 요거 가지고 바꿔서 틀리게 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내용은 다른 것들은 한번 쭉 읽어줌으로써 이해가 될 거라고 보겠습니다. 요까지가 이제 우리가 배우는 현재 요거
워크넷에 나오는 네 가지 중에 첫 번째 구직이고요. 두 번째 구인. 자, 구인 창이죠. 구인창. 구직, 직장을 구해요. 구인, 사람을 구해요. 일할 사람을 구해요. 누가? 사장님이. 요거는 딱 두 개 나옵니다. 볼 거 없죠? 인재정보랑 내정보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인재정보 하나만 보면 되겠죠. 요거는 그냥 있는 그대로 체크하겠습니다. 1번. 인재정보 안에 뭐가 있냐면요. 희망 직종을 선택하는데 줄 거예요. 최대 10개입니다. 5개 아니면 최대 10개고요. 희망 근무 지역도 최대 10개. 최대 10개 줄 것이고요. 최대 5개 아닙니다. 그 다음에 희망 임금은요. 요거 줄 거 보세요. 연봉, 월급, 1급, 시급을 나눕니다. 그죠? 1년 연봉, 월급, 1급, 시급. 주급 없죠. 주급은 우리나라 월급 형태 아닙니다. 우리 근로기준법에 월급 조라 나와 있습니다. 나중에 근로기준법 공부할 때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학력은요, 가라앉아 보니까 전체, 고졸, 대졸 두 개죠. 그죠? 대졸 2, 3년은 우리가 말하고 있는 전문대학을 말하는 것이고요. 대졸 4년은 말 그대로 4년제, 그 다음에 석박사인데, 대졸 2, 3년, 대졸 4년 줄 거세요. 그래서 학력은 전체, 첫 번째 전체, 두 번째 고졸 이하, 세 번째 대졸 2, 3년, 네 번째 대졸 4년, 다섯 번째 석사 박사인데 대졸 2, 3년을 동그라미 하세요. 요거를 싹 빼고 냅니다. 빼고 그냥 고졸 이하, 대졸 4년 틀렸죠, 그죠? 그러니까 대졸은 두 개다. 전문대랑 4년대. 대졸 2, 3년제 전문대. 대졸 4년제 이렇게 두 개가 다 있다는 겁니다. 하나 빠지면 틀립니다. 그거 주의하세요. 그 외에 이제 뭐 전공, 경력, 성별, 연령, 등록기간, 뭐 전체 오늘, 3일, 1주 이내, 2주 이내, 한 달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방금 줄건 거 있죠? 그것만 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쓸 것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이 3번입니다. 직업, 진로창 요겁니다. 세 번째 직업, 진로창 아시겠죠? 직업, 진로창. 요게 내용이 제일 많아요. 먼저 1번부터 1, 2, 3, 4, 5, 6번가 있네요. 주 메뉴가. 첫 번째 직업심리검사 한번 써볼게요. 요거는 직업심리검사. 직업심리검사. 양이 많아서 조금 글씨를 좀 줄일게요. 직업심리검사. 두 번째 직업정보. 두 번째는 직업정보가 있고요. 정보. 학과정보. 요리 있고. 네 번째는요, 진로상담. 그 다음에 직업 확과 동영상. 보시면 순서는 바뀌었고요. 그 다음에 단어들이 조금 바뀌기도 하고 삭제되기도 하고 막 이렇게 새로 들어오기도 하고 용어가 조금 이렇게 좀 수정되고 보완됐습니다. 추가도 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직업 진로 자료. 자, 여기서 이렇게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직업심리검사, 직업정보, 학과정보, 진로상담, 직업학과 동영상, 직업진로자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이것이 여기 직업진로창의 주 메뉴입니다. 굳이 내가 이걸 왜 써주냐. 구인창은 아까 전에 안 적었지만은 인재정보하고 얘는요. 인재정보하고 내 정보 관리인데 그러니까 사람 직장 구해요. 사람 구해는 내 정보 관리가 다 있는데 나머지 이제 채용 정보 등등 3개 구인창은 인재 정보 이런 것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직업 진로상에는 6가지 있죠. 먼저 주 메뉴를 비교해야 돼요. 이런 게 다음도 이런 것이 만약에 구인창 구인에 있다. 뭐 이런 것이 무슨 구직에 있다. 아니면 여기 있는 것이 뭐 다른 데 있다. 이런 틀리기 때문에 일단은 주 메뉴를 먼저 구분을 시켜줘라 그 얘기죠. 주 메뉴를.
첫 번째, 여러분요, 첫 번째부터. 그럼 직업심리검사, 요거를 먼저 클릭을 해보니까 동그라미 1번. 직업심리검사인데 내용이 많겠죠. 종류가 기억, 청소년 대상 검사가 있고요. 니은 성인 대상이 있어요. 얘는 뭐라고요? 청소년 대상. 그게 청소년 대상. 그 다음에 성인 대상. 두 개 있다, 두 개. 그럼 첫 번째, 청소년 대상 심리검사는 A, 종류가 많지요.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 줄거세요. 하나만 줄거세요. 그 다음에 고등학생 등등등등등등 맨 끝에 초등학생까지 있는데 방금 첫 번째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를 가끔 물어보더라. 나머지는 한 번만 읽어주고 넘어가세요. 아, 요런 종류가 있구나. 그러면 그 방금 말한 종류의 첫 번째 청소년용 직업흥미검사가 바로 요 표입니다. 청소년 직업흥미검사의 주요 내용 중에 측정 내용이 있고 하위 척도가 있죠. 문항 가로 안에 그 문항 씁니다. 하위 척도 요거 동그라미 하세요. 시험에 청소년 직업흥미검사의 하위 척도가 아닌 것 이렇게 물어봐요. 세 가지. 문제는 안 중요합니다. 어쨌든 활동 61문제, 자신감 61문제, 직업 63문제인데 문제는 의미 없고요. 활동, 자신감, 직업.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젊으니까 굉장히 활동적이잖아요. 활동적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신감이 넘칠 겁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에 관한 관심이 가장 많죠. 활동, 자신감, 직업 끝. 활동, 자신감, 직업. 청소년 대상, 하위 검사, 활동, 자신감, 직업, 다 같이 시작, 활동, 자신감, 직업, 한 번 더, 활동, 자신감, 직업. 요거 빼놓고 답인데, 어떨 때는 뭐 답이 봉사, 활동, 자신감, 직업, 나머지 봉사 아니에요. 가치관 아니에요. 봉사, X, 가치관, X, 오로지 활동, 자신감, 직업, 끝. 두 번째, 성인 대상이 있는데, 자, 니은 성인 대상 심리검사 A 종류 많잖아요. 자, 처음부터 세 개만 줄거보세요. 성인용 직업 적성검사 줄거세요. 직업 선호도검사 S형 줄거세요. 직업 선호도검사 L형 줄거세요. 세 개만 줄긋고 세 개만 시험에 나옵니다. 나머지는 등등등등 마지막 끝에 중장년 직업 역량검사 종류가 많다. 앞에 거 세 가지만. 그런데 두 번째 S형과 세 번째 L형은 이미 배웠다. 어디에서 배웠느냐. 심리학 시간 첫 번째 홀랜드 VPI 할 때 직업 선호도 검사 VPI S형, L형. S형은 쇼트 짧다. L형은 롱 길다. S형은 짧으니까 흥미검사 하나만, L형은 길으니까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성검사 3개 한다. 그 내용이 여기 또 나온다는 얘기예요. 왜? 출처가 여기니까. 먼저 그럼 첫 번째 성인용 직업 적성검사 B 성인용 직업 적성검사가 그 표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까지 쭉 나와 있죠. 이것이 시험에 나오는데 먼저 두 가지 형태입니다. 첫 번째는 세분된 것들끼리 연결이 옳은 것 틀린 것. 그 다음에 용어 정의입니다. 먼저 그럼 요거는요, 표에 잘 나와 있으니까 제 설명 잘 듣고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언어력은 어휘력 검사, 문장 독해력 검사로 나눠지고요. 어떻게 나눠지는가부터 먼저 체크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국문학적이니까 어휘력, 독해, 문장 독해, 뭔가 국어랑 관련이 있죠. 두 가지고요. 그 다음에 수리는 산수, 계산, 요거죠. 계산력 검사와 자료 해석력 검사로 나눠지고요. 자료 해석. 추리력은 수열 추리 1, 수열 추리 2, 도용 추리 3가지로 나눠지고요. 근데 사물 지각력은 하나입니다. 지각 속도 검사. 상황 판단력은 하나예요. 상황 판단력 검사. 6번 기계 능력도 하나입니다. 기계 능력 검사. 7번 집중력도 하나입니다. 집중력 검사. 색채 지각력도 하나예요. 색 혼합 검사. 9번 사고 유착력도 하나입니다. 사고 유착력 검사.
10번 협응 능력도 하나죠. 기호수의 검사. 11번 공간지각력은 2개입니다. 뭡니까? 조각 맞추기 검사하고 그림 맞추기 검사가 있다. 그래서 2개, 어떤 거는 3개, 어떤 거는 하나입니다. 요거 먼저 구분을 시켜주는 것은 외우려 하지 마시고 자주 읽어오면서 먼저 2개로, 3개로 나눠진 것들만 먼저 난 다음에 일단 나머지 전부 다 하나다.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은 몇 가지만 잘 나오는 부분만 골라 하겠습니다. 먼저 언어력. 언어력의 용어 정의.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단어의 의미를 정확히 알고 글로 표현된 뭔가 글, 문장, 벌써 언어력입니다. 글로 표현된 문장들의 내용을 올바르게 파악하는 능력이 뭐라고요? 언어력. 다시 한번 종류가 어휘력 검사하고 문장 독해 검사가 있다. 수리력. 자, 수리력은 수식이 됐고요. 특히 1번에 계산력 검사하고요. 자료 해석력 검사가 2가지가 있는데 특히 1번 계산력 검사를 보겠습니다. 정수, 분수, 소수, 계산, 더하고, 빼고 이런 거 정수, 분수, 소수, 백분율 등이 사칙, 연산 끝 됐습니다. 계산한다. 계산력 검사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사칙, 연산 됐죠. 끝. 추리력은 수열추리 1, 수열추리 2, 도용추리 3가지 있다는 것만 알고 계시고요. 사물지각력 하나다. 지각, 속도검사. 사물 지각이니까 지각, 속도검사. 이렇게 하나인데, 자, 그 다음에, 하나이지만,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그거 이따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5번, 상황판단력은요, 상황판단력 검사인데, 상황판단력 용어 정의 잠깐 보겠습니다. 5번, 실생활에서 자주 당면하는 문제나 갈등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들 중 보다 바람직한 대안을 찾는 능력. 이게 상황 판단력이고요. 보면은 상황자 들어가지요. 판단 등등 되지요. 대안 찾는 거니까요. 6번 기계 능력. 하나죠. 기계 능력 검사. 그러면 기계자 들어가요. 기계 능력, 기계 끝 됐고요. 집중력은요. 집중력 검사인데 공통점이 뭐냐? 방해. 내가 집중하는데 뭔가 방해하는 거예요. 집중력 검사하는데 방해. 아시겠죠? 네. 방해 자극이 존재함에도 신경 쓰지 않고 얼마나 집중하느냐. 그래서 집중력 또는 집중력 검사는 무조건 방해. 나를 방해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글자. 그 다음에 색채는 색이니까 쉽게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고 유착력은 사고 유착력 검사인데요. 9번 사고 유착력은요, 주어진 상황에서 짧은 시간 내에 서로 많은 아이디어를 개발해내는 능력이 사고 유착력이고요. 그 다음에 그 검사는 이겁니다. 특정 사물의 명칭과 있을 수 없는 상황을 제시한 뒤 그 사물이 이용될 수 있는 모든 작업들과 그러한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을 가능한 한 많이 산출해 내도록 하는 검사다. 이게 뭐라고요? 사고 유착력 검사이다. 협응 능력. 뭔가 협의해서 응한다. 뭐가? 눈과 손이. 눈으로 보고 손으로 쓰고 하는 거잖아. 안 보면 못 씁니다. 그러니까 협응 능력은 눈과 손이 협응. 눈과 손이 협응이고요. 기호 쓰기는 기호. 기호 쓰기 검사는 특정한 기호를 주어진 기호 쓰기. 이렇게 문제를 맞추기 위한 그런 방법을 하자고요. 2차 시험에는 관계없잖아요. 그 다음에 공간지각력은 조각 맞추기하고 그림 맞추기 있다는 것.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 기출문제집과 제 예상문제집에 이 관련된 문제가 몇 문제 있습니다. 그 문제집과 병행해서 보시면 그것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들 너무 이렇게 이거 다 외워야 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문제만 항상 병행해서 보시면은 공부하는 요령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성인용 아까 전에 말한 서민대상 심리검사에서 S형과 L형을 설명했지만 다시 한번 보시면 거기 C 바로 직업 선호도 검사 VPI 나오죠. S형은 짧다 그죠? 밑에 검사의 주요 내용이 흥미검사 하나죠. 그 다음에 거기 위에 검사 대상 시간을 봐주시고요. L형은 좀 롱 길다. 그래서 검사의 주요 내용이 뭐라고요? 흥미검사, 성격검사, 생활사 검사에 따랐죠. 3가지. 자, 그 다음에 2번 직업정보. 요겁니다. 첫 번째 이제 직업정보. 요건데, 직업정보
있는 내용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 있는 내용이 하도 많아가지고 별도로 또 장을 마련해서 내용이 세부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 한국 직업 사전. 여기 보시면 이제 한국 직업 사전. 굉장히 많죠. 사전 중에서 향후 10년간 전망 있는 것들만 약 17개 분야, 약 200개의 직업을 별도로 만드는 요약집. 바로, 요거는 뭐냐면 두 번째 나오는 바로 한국 직업 전망입니다. 한국 직업 전망.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 자, 이런 내용이 나오고요. 또 있습니다. 직업 탐방. 직업 탐방. 탐방 몇 가지입니까? 4가지. 그 다음에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 다시 말하면 신직업. 신직업 나오죠. 그죠? 예. 그런 내용들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 물론 이제 또 다 있지만은 대표적으로 여기 있는 내용이 답니다. 그래서 먼저요. 한국 직업 사전은 여러분들은 이제 요 단원이 마치면은 333페이지에 나오잖아요. 3번 한국 직업 사전.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그죠? 요거 마치면은 그 다음 4번 한국 직업 전망. 5번 한국 직업 정보 시스템. 양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6번은 이제 얘가 나옵니다. 양이 많아가지고. 대신에 직업 탐방과 신직업은 바로 이어서 여기다 적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은 이렇게 용어 정의만 읽고 넘어가고요. 세부적 내용은 그 다음 장부터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리얼 직업 탐방이 4가지가 있었죠. 테마별 직업 여행, 눈길 끄는 이색 직업, 외국 직업, 직업인 인터뷰입니다. 다음 중 직업 탐방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 4개 중에 3개 쓰고 나머지 엉뚱한 거 넣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직업 탐방합니다. TV에서 한 리포터가 서울에서 인터뷰합니다. 저는 지금 춘천 가는 기차를 타고 강원도 모초에 있는, 강릉에 있는, 후축에 있는 이색 직업을 한번 탐방을 가려고 합니다. 라고 가고 테마별 직업 여행 가다 보면은 기차도 타고 가고 거기 가면은 호텔도 있고 음식은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먼저 테마별 직업 여행.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거기 가면 이러한 이색 직업이 있답니다. 눈길 끄는 이색 직업. 그리고 외국 직업도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 사장의 인터뷰. 뭐라고요? 직업인 인터뷰. 테마별 직업 여행. 눈길 끄는 이색 직업. 외국 직업. 직업인 인터뷰. 4가지. 이 중에서 하나 B. 눈길 끄는 이색 직업이 있는 안에 있는 내용도 어쩌다 물어보더라. 눈길 끄는 이색 직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 이색 직업, 요걸 각각 또 클릭하게 되면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용보다도 요것도 상단에 있는 요 종류 정도만 우리가 좀 알자. 그래서 식품 웰빙 여가. 식품 웰빙 여가를 클릭하면 직업이 쫙 뜹니다. 그래서 식품 웰빙 여가, 과학정보통신, 보건의료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경영, 금융, 보안, 방송, 이벤트. 자주 읽어봄으로써 그냥 익숙하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외국 직업. 외국 직업은 개인 서비스, 경영, 행정, 공공안전, 교육, 연구, 복지, 상담, 의료, 스포츠, 문화, 동물, 자연환경. 그래서 B하고 C 종류만 좀 읽어보면서 좀 눈에 익숙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직업 탐방 4가지. 한 번 더. 테마별 직업 여행, 눈길 끄는 이색 직업, 그 다음에 외국 직업, 직업인 인터뷰 요겁니다. 미음,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 3글자로 신직업. 신직업인데 이게 뭐냐? 외국에는 있지만 국내에는 없는 직업으로 미래 일자리 수요가 있는 직업들은 외국과 국내 모두 있는 직업이지만 법, 제도의 정비 등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한 직업. 이게 뭐라고요? 신직업. 다시 말하면 미래를 함께할 새로운 직업, 즉 신직업인데 요거를 분야별로, 종류별로 이렇게 구분해 놨습니다. 법, 제도 구축, 그 다음에 세분화, 전문화, 그 다음에 R&D 투자, 그 다음에 공공서비스 기반 구축,
민간, 시장, 자생, 재원인데 이거를 뭐 다 외우라고 적어놓은 건 아니고 사실 이것도 나온다 할지라도 이거 어떻게 외우냐고요. 하나만 첫 번째 A 법, 종류별로 나눠놓는데 특히 법, 제도, 구축은 한 번 나왔습니다. 요것만 다른 것들은요 나봐도 찍어야 됩니다. 아예 내가 내 말 생각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만약 나온다면 이거는 뭐 버려. 하지만 나가서도 첫 번째 법, 제도, 구축은 3개잖아. 3개. 산림, 치유 지도사, 전직 지원 전문가, 민간 조사원. 이거 3개 쓰고 1개는 엉뚱한 나오겠죠. 다시 한번 시작. 산림, 치유 지도사, 전직 지원 전문가, 민간 조사원, 산전민 됐죠. 산을 전직으로 삼아 일하는 민간, 전직 민간, 산림 전직 민간, 산전민 이렇게라도 해서 짚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학과 정보. 대한민국의 모든 대학 학과는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학과 정보 검색에 있는 것이 바로 요겁니다. 다음 중 학과 정보 검색이 아닌 것. 키워드로 학과 찾기, 조건별 검색, 계열별 검색. 요거 3개 빼놓고 답이에요. 요것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학과 정보는요, 그게 뭐겠습니까? 학과 정보 검색. 얘는 바로 학과 정보 검색. 학과도 직업도 이색 직업이듯이 학과도 이색 학과가 많아요. 그래서 이색 학과 정보. 먼저 니은 이색 학과 정보는 이색 직업하고 똑같은데 하나는 달라요. 자, 보세요. 식품, 웰빙, 여가, 과학, 정보, 통신, 보건의료, 교육, 문화, 예술, 스포츠, 경영, 금융, 보안, 방송, 이벤트까지 갖고 기타는 있고요. 이색 직업에는 기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용은 똑같다. 이렇게 보시고요. 학과 정보 검색에 뭐가 있다고요? 키워드로 학과 찾기, 조건별 검색, 계열 검색인데 이것도 가끔 나오면 잘 틀리더라고요. 학과 정보. 저는요 이걸 외울 때 학과 정보 하니까 학과 때 추억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MT 갔을 때 우리 옛날에 그죠? 80년대 말 90년대 초반 군대 갔다 와서 그때 MT 갈 때 하고 지금 학생들 MT 갈 때 하고는 문화가 다르죠. 그죠? 우리 때는 막 MT 가게 되면 막 모닥불 피워놓고 막 하기도 하고 막 옥상에다가 운동장까지 막 철사줄을 쫙 엮어가지고 막 소물해가지고 불 해가지고 팍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요즘은 그런 거 저도 학교에 있잖아요. 그래서 학생들 MT 갈 때 따라가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안 해요. 그냥 세미나 하고 모여서 그냥 뭐 노래장도 하고 게임하고 뭐 술 먹고 막 그렇게 놀기만 하고 특별하게 옛날처럼 그렇게 추억은 없더라고요. 저는 기억나는 것이 여러분들 저 충남 대천 해수욕장 가면은 지금도 유명하잖아요. 뭐가? 조개. 지금도 여러분들 조개 먹으러 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러면 이만한 거죠. 키조개. 키조개 맛있어요. 그죠? 비싸요, 비싸. 옛날엔 쌌어요. 안 먹었어요. 너무 싸서. 요즘은 뭐 조개 뭐 이렇게 한 냄이 먹어도 뭐 거의 뭐 7, 8만 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먹던 키조개가 그런 생각이 나. 그래서 학과 정보 검색하면은요. 하게 되면 학과 정보 옛날 MT 갈 때 먹었던 키조개 뭐요? 키조개 뭡니까? 키워드로 학과 찾기, 조건별 검색, 계열별 검색 아시겠죠? 키조개. 요 개는 그냥 키조개인데 여기서는 개 아시겠죠? 키조개. 이렇게라도 어거지로라도 외워서 시험장 나오면은 학과 정보 검색 대천 해수욕장 갔을 때 지금 또 조개 해수욕장 입구에 보면 조개판 식당이 많잖아요. 키조개. 키워드로 학과 찾기. 조건별 검색. 계열별 검색. 아시겠어요? 개가는 개. 이렇게 해서 3가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진로 상담. 그 다음에 진로 상담. 요거. 그 다음에 직업, 학과, 동영상. 직업, 진로. 이런 것들은 이제, 이런 주 메뉴가 어디에 있다? 직업, 진로창이 있다. 안에 들어가면 이런 동영상 이런 건 나올 겁니다. 시험과 연관되는 것도 많이 없어가지고 내용은 뺐습니다. 하지만 직업 진로창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여기는 특히 뭐 이런 것들이 어디 있다고요? 직업 진로창이 있다.
여기에 클릭해 들어가야 좀 있다는 정도는 우리가 좀 알아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가 네 번째. 요번에 새롭게 추가된 겁니다. 고용정책이죠, 고용정책. 고용정책 창입니다. 요것도 들어가니까 큰 내용은 없는데, 그 중에서 내가 이제 중요한 것이 찾아보니까 요거더라고요. 대상자별 정책하고, 그 다음에 분야별 정책, 요 정도만큼은 알면 되겠더라 했는데, 요런 것들이 시험에 또 한 번쯤 나올 법해요. 그래서 특히 기업 청년, 요즘 청년 때문에 생긴 것이요. 청년 친화 강소기업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시험 내면 아마 청년이 나올 것 같아요, 청년이. 그래서 나머지 밑에 여성, 중장년, 장애인, 외국인 읽어주시되 기업 청년, 일학습 병행제 줄 거예요. 일학병행 이런 것들 중소기업 청년 취업 인턴제, 중소기업 취업 연수 지원 줄 거세요. 강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그 다음에 청년도 들어가는 건 줄 거지 마세요. 청년자 들어가는 건 다 청년입니다. 청년 취업 아카데미. 대학은 청년인가요? 대학 창조 일자리 센터 운영. 대학 청년, 대학자, 청년자, 대학 청년 고용센터 운영, 취업 지원관 사업. 취업 지원관은 누굴? 청년을 취업시키기 위한 것이죠. 세대 간 상생 고용 지원, 세대 간 젊은 층들이죠. 해외 취업 지원, 젊은 층들.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확산. 그러니까 NCS에 관한 기본적인 세부적 내용은 어디 나온다고요? 구지창에 있지만, 요런 어떤 정책이 있어가지고 청년 대상으로 확산시키는 것은 여기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 교육, 훈련, 자격, 연계, 고졸, 인력, 양성, 고졸 청년이죠. 그죠? 줄 거세요. 고용 디딤돌 프로그램인데, 읽어주시고. 그런데 여러분들 보시면 외국인, 미음. 외국인에 보시면 거기요. 고용 허가제도 네모하세요, 네모. 외국인, 고용 허가제도 네모하세요. 나머지 이제 보면 외국자 다 들어가죠. 그죠? 그러니까 남은 좋아요. 그러니까 고용 허가 제도는 외국 대상자별 정책 외국인에 들어가 있는 것이지 청년이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중 청년의 대상자별 정책에 청년에 해당하지 않는 걸 하게 되면은요. 바로 고용 허가 제도를 집어넣어가지고 정답 처리합니다. 왜? 나머지는 전부 다 외국 나오니까 금방 맞추겠죠? 예. 이렇게 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용 정책 창에는 요것 말고 더 있습니다만은,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다 일일이 다 적는 건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적어놓은 것이 바로 1번 대상자별 정책과 그 다음에 2번 분야별 정책인데, 여기 청년과 외국인, 고용 허가 제도는 바로 외국인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다른데, 청년이건, 여성이건, 중장년이건, 장애인이건, 여기 없다. 아시겠죠? 요것만 하나만 확실하게 알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